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과일이죠. 바로 사과. 이 사과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 워낙 유명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인 비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사과 섭취 방식과 장건강 기능성 고찰이라는 연구 논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사과를 그냥 먹는 걸 넘어서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 장건강, 더 나아가서 몸 전체에 가장 좋을까?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사과를 먹는 방식 자체가 그냥 먹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생으로 아삭하게 먹을 때, 아니면 따뜻하게 차로 끓여 마실 때, 혹은 달콤하게 구워 먹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굉장히 실용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안에 있는 그 풍부한 영양소들이요, 섭취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다르게 흡수되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맞는 최적의 사과 활용법, 이걸 찾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과가 왜 이렇게 건강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 그 핵심 영양 성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비타민 C, 항산화 효과라든지 칼륨이 혈압 조절해주고 뼈 건강에 중요하다는 비타민 K, 이런 기본적인 비타민, 무기질은 당연하고요.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식이섬유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사과에는 우리 잔 건강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첫째는 그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인데요. 이게 장내에 있는 좋은 균들,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나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용성 섬유소예요. 이건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요.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돕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 쪽에 이게 풍부한데요. 케르세틴이나 에피카테킨 같은 것들이요. 이런 폴리페놀 성분들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또 항염증 효과를 발휘해서 세포 손상 막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기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특유의 그 상큼한 맛 있잖아요. 그걸 내는 말산 같은 유기산들, 이것들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 또 피로물질인 젖산 분해를 도와서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들어보니까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무슨 종합 영양제 같네요. 항산화, 항염증, 장 환경 개선, 혈당 조절, 피로 회복까지 거의 만능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나 효과가 달라진다니 이 점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섭취 방식별 특징을 탐구해 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생사과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죠. 많은 분들이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프리에피놀 같은 성분들이 특히 껍질에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018년에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과 껍질까지 같이 먹은 그룹이 껍질을 깎아 먹은 그룹보다 혈관 내피 기능, 그러니까 혈관의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났어요. 유의미하게요. 이게 바로 퀘르세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비타민C처럼 열에 좀 약한 영양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손실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생사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껍질째 먹어라 이 권고는 영양학적 근거가 충분한 조언입니다. 아하, 껍질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그럼 매일 아침 상쾌하게 껍질째 생사과 하나 먹는 습관, 이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자료에 따르면요, 위식도 역류 질환, GRD라고 하죠. 혹은 위험 증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침 공복 상태에서 그것도 차가운 생사과를 드시게 되면 그 사과의 유기산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속쓰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
그렇군요. 저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사과를 먹곤 했는데, 제 위가 가끔 불편했던 게 혹시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침 사과가 무조건 금사과는 아니지만 위장이 약하다면 공복에, 그리고 특히 차가운 생사과는 좀 피하는 게 좋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과차는 어떨까요? 이건 사과를 끓여서 차로 마시는 방식인데 영양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세척법도 따로 있던데요. 네, 맞아요. 세척 중요하죠. 특히 껍질째 활용할 때는 잔류 농약이나 다른 불순물 제거가 중요하니까요. 자료에서는 밀가루를 한 3% 농도로 푼 물에 사과를 한 3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가루 입자가 그런 이물질들을 좀 흡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사과를 가열하게 되면요. 그 세포벽 구조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물속으로 훨씬 더 잘 녹아나와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더 잘 나온다는 거군요. 그럼 장 건강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물에 잘 녹아나온 팩틴은요, 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하고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장 안에 있는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는 생사과보다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 같은 일부 열에 약한 항산화 성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손실될 수 있겠죠. 하지만 팩틴의 용해도를 높여서 흡수율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좀 약하시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만드는 법도 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던데요. 자료에 나온 레시피 보니까 껍질째 얇게 썬 사과 1개 분량을 물 한 2리터 정도에 넣고 취향에 따라서 생강 몇 쪽이나 대추 같은 거 추가해서 약한 불에서 한 20분 정도 뭉근하게 끓이면 되는군요. 꿀을 약간 넣어도 좋다고 하고요. 이거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장 청소가 필요하다 느낄 때 아니면 감기 기운 있을 때 따뜻하게 마시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음으로 살펴볼 방법은 구운 사과입니다. 이 방법은 팩틴하고 폴리페놀, 이 두 가지의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더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구운 사과의 팩틴 흡수율은 생사과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관련해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가 좀 흥미로운데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가열하면 그 자체의 폴리페놀 함량이 최대 75%까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 점을 활용해서 사과를 올리브유에 구우면 사과 자체의 폴리페놀이랑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효과나 장내 유익균 활성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올리브유에 폴리페놀까지 더해진다니 이건 정말 윈윈 전략인데요. 그럼 구울 때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씨는 빼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과 씨앗에는 시안배당체, 사이아노제닉 글라이커사이드라는 성분이 아주 소량 함유되어 있어요. 이 성분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니지만 우리 몸 안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 아주 미량의 시안 화물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씨앗 몇 개 먹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될 정도의 양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에서는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씨앗, 하고 그 씨앗이 붙어있는 짝짝한 심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거하고 조리하는 걸 권장합니다. 얇게 선 사과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살짝 두른 팬에 놓고요. 시나몬 가루나 잘게 썬 견과류 같은 거 곁들여서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주면 풍미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건강 간식이 되죠. 견과류까지 더하면 신밀성 스테롤이나 추가적인 섬유질 섭취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겠네요. 이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화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처럼 치아가 좀 불편하신 분들께는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간식으로 딱이겠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생사과는 비타민C나 폴리페놀처럼 열에 약한 항산화 성분을 최대한 보존해서 혈관 건강 같은 데 이점이 있고요. 사과차는 팩틴 용출을 극대화해서 장 청소나 변비 개선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구운 사과는 팩틴과 폴리페놀의 흡수율을 동시에 높이고 소화 부담을 줄여주니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거죠.
결국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최고다라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목표나 현재 소화 상태, 위장 질환 유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섭취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사과 하나를 먹더라도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좀 스마트하게 먹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위험이 있다면 공복 상태에서 특히 차가운 생사과는 피하는 게 좋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경우도 있었죠. 네, 맞아요. 과민성 장증후군 IBS 겪는 분들은 사과에 들어있는 포드맵 성분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드맵이라는 게 뭐냐면 장에서 잘 흡수가 안 되고 발효되기 쉬운 특정 당류, 그러니까 탄수화물들을 말하는 건데요. 사과에는 과당, 프룩토스이나 폴리올 같은 포드맵 성분이 비교적 좀 많은 편이에요. 이런 성분들이 민감한 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가스를 만들거나 배가 더부룩하게 하거나 설사나 변비, 복통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IBS 증상이 있다면 사과 섭취량을 좀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드셔보시고 본인의 증상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포드맵이 그런 거였군요. IBS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자료에서는 체질에 따른 접근법도 좀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한의학적인 관점을 영양학이랑 접목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손발이 좀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하면서 추위를 많이 타는 경향이 있는 분들, 소위 냉체질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라면 성질이 차가운 생사과보다는 따뜻하게 익힌 사과, 즉 사과차나 구운 사과 형태로 드시는 게 위장의 부담도 덜 주고 몸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쉽게 느끼는 열체질이시라면 생사과의 그 서늘한 성질이 오히려 체온 조절이나 갈증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여성의 경우 월경 중에는 아무래도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쉽기니까 찬 성질의 음식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한 사과를 섭취하는 게 좋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체질에 따라서 같은 사과라도 이렇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영양 성분만 보는 게 아니라 식품의 어떤 성질까지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이네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속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저녁에 사과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건가요? 그 속설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저녁에 먹는 사과 자체가 독이 된다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네, 이 속설은 아마도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아침 공복에 차가운 사과를 먹었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위장 자극 경험, 이게 좀 확대 해석된 걸로 보여요. 자료에 따르면요, 저녁 시간에 먹는 사과는 오히려 수분하고 식이섬유를 보충해주고 포만감을 줘서 야식 예방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잠들게 바로 직전에 너무 많이 먹는 건 당연히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겠죠. 핵심은 시간대 그 자체가 아니라 온도와 공복 상태라는 겁니다. 즉, 저녁에 드시더라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아주 차가운 사과보다는 실온에 잠시 둬서 냉기를 좀 가시게 한 후에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따뜻하게 조리한 형태로 드신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운동 직후에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체온이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팁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하, 드디어 그 속설의 오해가 좀 풀리는 기분입니다. 시간대가 아니라 온도랑 공복 여부가 관건이었군요. 저녁에도 적당량의 사과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외에도 자료에서는 아이들 질식위험 방지 위해 잘게 썰어주기, 또 노인분들 치아가 약하다면 생사과보다는 부드러운 차나 구이 형태 추천,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사과 자체는 혈당 지수 GI가 비교적 낮아서 괜찮지만 당분이 농축된 주스 형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니 주의처럼 특정 대상별 맞춤 섭취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고요. 네. 오늘 사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사과 자체의 그 놀라운 효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오히려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이네요. 생사과, 사과차, 구운 사과 각각의 매력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껍질째 먹는 것의 중요성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즉 나의 소화 상태나 체질 또 건강 목표에 귀 기울여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과는 정말 단순한 간식거리를 넘어서요. 꾸준히 잘 섭취하면 장 건강 개선, 면역력 증진,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기능성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과차나 구운 사과 같은 조리법은 소화 부담이 적으면서도 펙틴 같은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자료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과의 장점을 공중보건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공중보건 차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예를 들면요, 학교 급식이나 병원 환자식, 또 노인복지 시설의 식단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곳에 사과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가령 따뜻한 사과차라든지 간식용으로 먹기 좋은 구운 사과 스틱, 샐러드 토핑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 사계절 구하기도 쉬우면서 영양 가치는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 급식에 활용될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과 또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맛있고 건강한 변화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과의 모든 효능이나 최적의 활용법이 완전히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과의 장기적인 질병 예방 효과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임상 연구라든지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따른 맞춤형 섭취 가이드라인 개발 같은 것들, 또 사과 품종별로 혹은 더욱 다양한 조리법, 예를 들면 발효시킨다거나 건조시킨다거나 하는 방법에 따른 상세한 영양성분 변화나 생체 이용률 연구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특정 성분, 예를 들어 펙틴이나 폴리페놀 같은 것들을 추출해서 기능성 식품 소재로 개발하는 연구도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네, 앞으로 사과에 대한 연구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나 추구하시는 건강 목표를 고려했을 때 오늘 소개된 생사과, 사과차, 구운 사과 섭취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매일 습관처럼 먹던 사과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반응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만의 사과 활용법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